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엄마와 아들만 사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 강도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훔친 후 자신의 얼굴을 본 모자를 죽이려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누구를 죽일 건지 서로 모르게 쪽지로 써서 나한테 내놔라. 그럼 그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 한 명은 살려주겠다. 시간은 5분. 빨리 결정해. 엄마와 아들은 우리가 서로 나라고 쓰면 저 사람이 감동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5분 뒤 엄마는 살해당했고 강도는 유유히 집에 빠져나갔다. 약속대로 엄마의 쪽지엔 나라고 적혀 있었지만 아들의 쪽지에는 힘주어 쓴 듯한 글씨로 엄마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어떤 모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아내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 딸이 꿈을 꾸게 되죠. 꿈속에서 딸은 엄마와 둘이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버스가 멈췄고 여긴 어디지 하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보니 창밖에 장례식 때 입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서운 눈으로 버스 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싹한 광경에 딸은 엄마를 데리고 버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버스 기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버스 기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롤이랑 같이 가야 해. 딸은 이대로 있다간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머리를 굴려 버스를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 버스 지붕에 문 같은 창이 보였습니다. 딸은 빠르게 움직여 버스 천장 쪽 문을 열었고 먼저 올라가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려고 했을 그때 꿈이 끝나버렸죠. 꿈속이었지만 엄마를 두고 온 게 찝찝했던 딸은 잠에서 깨자마자 엄마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엄마는 오른손을 위로 뻗고 죽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딸이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중2 수련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밤 11시, 취침 점호가 다 끝난 시각, 저희는 수련원 쌤들 몰래 방 가운데에 모여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주 얘기, 살인사건 얘기까지 한참을 얘기하고 있었을 무렵 주도적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던 A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A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네 웬 남자 목소리 못 들었어? 에? 뭔 소리야, 여기 여자 방인데. 저희는 여기에 여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자 목소리가 들리냐며 괜히 연기하지 말고 하던 얘기나 계속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아니야, 진짜로 들렸다고. 웬 남자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들은 사람 없어? A가 심각한 표정으로 재차 물어보는 통에 조금 무서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냥 A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잠시 후 B라는 친구가 얘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B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그때 B는 A처럼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야, 뭐해? 얘기 안 하고. 잠시만, 나도 들었어. B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둘이 짜고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무시해버렸죠. 야, 너 얘기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나 먼저 한다. 그렇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전 들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음침한 남자 목소리가 제 귓가에 대고 아, 좀 닥치라고. 손님 하나 없는 한가로운 주말 오후, 편의점 알바생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농땡이를 치고 있었다. 그 순간 CCTV 화면에 어떤 남자가 과자 진열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 잡혔다. 이상하다. 딸랑거리는 소리도 안 났는데. 혹시 몰라 나가봤지만 매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알바생은 CCTV 속 저 남자가 사람이 아니란 걸 직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알바생은 CCTV 화면 앞에 섰다. CCTV 화면에는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잡히고 있었다. 맨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CCTV 화면으로는 그 남자가 자기 옆에 앉아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다. 남자는 무서움에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웠다. 남자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눈을 살포시 뜬 순간 남자의 눈앞에는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주기도문 더 해봐. 짧고 무서운 이야기. 나는 한 대학 병원의 간호사로 그날은 병동에서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다. 당시 병원에는 루게릭병에 걸려 혼자 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입 근육도 거의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 여자의 유일한 대화 수단은 문자판이라고 부르는 자음과 모음이 하나하나 적힌 투명한 판이었다. 환자가 시선을 옮기면 그 시선에 있는 글자를 상대가 하나하나 읽어가며 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환자와의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한밤중 그 환자가 계속해서 너스콜을 누른 날이었다. 나는 당장 바로 환자 개인실에 찾아가 무슨 일인지 물었고 환자는 벌벌 떨면서 문자판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방, 한, 구, 석, 에, 검, 은, 간, 호, 사, 가, 있어.
뭐? 여긴 나밖에 없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진 나는 환자를 남겨두고 방에서 뛰쳐나오고 말았다. 복도로 나오자 환자는 금세 다시 너스콜을 눌렀다. 하지만 난 이미 너무나도 겁에 질려 그 환자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선배와 같이 겨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검은 간호사는 사라진 후인 듯 했다. 그 사건 이후 환자는 나를 볼 때마다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생각해보면 움직일 수도 없이 그 방에 검은 간호사와 함께 단둘이 남겨진 환자의 기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들이 납치당했다. 범인은 경찰에 알리면 아들을 죽여버리겠어 라는 말과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나는 도저히 그만한 액수의 돈을 구할 수 없어서 범인에게 간청했다. 제발 부탁이야. 반만 깎아줘. 내 전 재산을 다 모아도 그 돈의 반밖에 안 된다고. 범인은 마음이 약해졌던 것인지 아니면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이해했던 건지 나의 간청을 받아들여 돈을 반만 받기로 하였다. 다음날 집으로 아들이 돌아왔다. 돈을 반만 줬던 만큼 아들의 몸도 절반만. 짧고 무서운 이야기. 어떤 연예인이 친구들과 같이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벽에서 귀신 2명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중 한 귀신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는 내심 무서운 마음에 눈이 마주쳤다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 계속 TV를 보는 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알아차린 듯 그 친구를 가리키며 쟤 나랑 눈 마주쳤어 라며 다른 귀신에게 말을 건넸다고 한다. 그러자 다른 귀신이 어떻게 우리가 보이겠어 라며 그냥 지나치려고 하자 눈 마주쳤던 귀신이 진짜 마주쳤어 하며 친구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한다. 친구는 그 광경을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난주부터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보통 일하는 중에 전화가 왔던 터라 전화를 계속 못 받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번호기도 했고 어차피 광고 전화겠지 싶어서 다시 되걸어보진 않았었다. 그러나 오늘 유난히도 그 번호로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는 걸 보고 괜스레 짜증이 나 집에 오자마자 전화를 되걸어 보았다. 그런데 왜 우리 집 옷장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지? 나는 집에 혼자 산다. 최근 들어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기로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앵무새는 내가 했던 말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고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한다. 정말 영리한 녀석이다. 잠시만, 난 혼자 사는 독신이어서 어서오세요 다녀오세요 라는 말을 할 일이 없는데? 짧고 무서운 이야기. 이틀 전 여친과 영등포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묵었을 때였습니다. 그 모텔에는 방이 6만원짜리 특실과 5만원짜리 기본방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날 피곤하기도 했고 기본방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에 5만원짜리 방을 잡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카운터 직원분이 자꾸 6만원 특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희는 필요 없다고 5만원을 건네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원분이 5만원 현금으로 하셨으니까 그냥 방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607호로 가세요 라고 하며 특실을 주었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싼 돈으로 특실을 받았으니까 좋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저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모텔에 있는 컴퓨터와 TV를 연결해서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중 여자친구는 피곤한지 살짝살짝 졸고 있었고 저는 여자친구가 잠든 김에 담배 한 대만 몰래 피우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정지시켜놓고 잠깐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옆 흡연실에서 담배를 태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소름 돋게도 분명 정지시켜놨던 공포영화인데 귀신 나오는 장면만 무슨 렉 걸리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 여는 동시에 구석에 있던 옷들이 털썩 하고 떨어지고, 분명 창문도 안 열어놨고 에어컨도 안 켜놨는데 소름 돋는 느낌에 담배 냄새고 보고 얼른 여자친구를 흔들어 깨웠는데 여자친구가 일어나자마자 여기서 나가자고 급하게 짐을 챙기는 겁니다. 일단 저도 옷을 걸치고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자친구가 묻더라고요. 오빠, 담배 피고 들어왔지? 담배 냄새 때문에 들켰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피곤해서 잠들 때 오빠가 나가는 것까지 느껴졌거든? 근데 오빠가 나가자마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상한 여자 하나가 미친듯이 웃으면서 방을 돌아다니더라. 무서워서 눈 감고 자는 척 오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오빠가 다시 들어올 때 끼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그 비명소리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 구석 모서리에서 들렸어. 그래서 나가자고 한 거야. 아직 그 여자 방 안에 있는 것 같아.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석에 있는 옷들이 떨어졌던 이유가 그날로 저희는 한동안 모텔에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극장에서 새벽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다. 그날은 내가 순찰당번이라 마지막 영화가 끝난 극장 전체를 이리저리 돌고 있던 날이었는데 여자 화장실 앞을 지날 때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소름 끼치는 아기 고양이 소리.
어째서 극장 안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건지는 의문이었지만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뭐 어찌됐던 고양이를 화장실에 계속 둘 순 없었기에 여자 화장실이었지만 내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었다. 학생, 무슨 일이에요? 그때 인상 고운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 나는 당황하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 그게 아니고 화장실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요. 그거 꺼내오려고. 아이고, 마침 잘 됐다. 저희 집 고양인가 봐요. 찾고 있었는데. 제가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할머니는 웃으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이 늦은 새벽에 할머니 손님이라니. 여러모로 이상한 일 뿐이었지만 그래도 변태로 오해받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에서 짧게 고양이 비명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고양이를 잡았나 보다. 잠시 후 세면대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할머니는 고양이의 위치를 알려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연거푸한 후 집으로 돌아가셨다. 남자는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입과 손에는 고양이 털과 함께 물에 덜 씻긴 피가 남아 있었으니까. 짧고 무서운 이야기.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반에는 호기심이 엄청 많은 인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저에게 지하세계에 가보고 싶지 않냐고 묻곤 했었는데 한 번은 심심하기도 하고 솔깃해서 그 친구를 그대로 따라가 본 적이 있었죠. 그 친구가 말하는 지하세계로 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저희 동네에는 강 쪽으로 폐수를 버리는 하수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타고 쭉 걸어가다 보면 아주 넓은 공간에 지하세계가 나온다. 친구는 계속해서 그 넓은 지하세계를 말하며 우리 학교 운동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고, 그 큰 공간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멋진지 아냐며 자꾸 저보고 같이 한 번만 가보자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 물이 하수도 안에서 콸콸 쏟아지고 있었고 그게 너무나도 위험해 보였기에 저는 친구에게 다음에 같이 가자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친구는 저에게 지하세계 얘기만 해댔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별게 다 있는데 전부 다 터무니없는 것들 투성이. 롯데월드만한 놀이공원이 있다고 하질 않나. 거기가 전부 자기 땅이라고 하질 않나. 그쯤 되니 점점 그 인원이가 무서워지더군요. 여튼 그렇게 어느덧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을 때 어느 날 저녁 누군가와 통화 중이던 엄마가 갑자기 저를 다급하게 부르시던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대뜸 저에게 민수 혹시 본 적 없냐고 물었고 저는 방학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엄마는 수화기에 대고 뭐라 답하더니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인환이 어디서 노는지 아니? 그때 문득 인환이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환이는 며칠 넘게 PC방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인환이가 놀만한 곳은 지하세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인환이가 한 지하세계 얘기를 들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사색이 되어 또 수학에 뭐라고 말을 했고 결국 인환이는 여름방학이 끝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학기가 되어 학교에 나가보니 인환이의 자리는 깨끗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 애가 책상에 그린 낙서들도 교실 뒤편 붙어있던 미술시간 그림도 심지어 그 애가 놓고 갔던 실내화도 모두 교실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인환이는 서울로 전학을 갔다는 말씀만 하시고는 끼침을 허무허무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우연찮게 인환이가 지하세계로 가는 길이라던 하수도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하수구에는 예전엔 못 보던 철망이 촘촘히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나있는 희미한 발자국. 저는 그걸 보고 인환이가 확실히 지하세계로 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애는 도대체 그 컴컴한 하수도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